경혈, 혈자리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는 지금 이게 경혈도거든요. 361개의 경혈들, 이게 다 지금 경혈들이에요. 그 밖에도 셀 수 없는 많은 경외 기혈들이 분포합니다. 이런 경혈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하고 뜸을 뜨고 부항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어머 나 불편했던 게 좀 많이 개선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난 침을 맞았는데 침 맞는 효과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아마도 이 환자의 눈높이에서 좀 쉽고 정확한 이 설명을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경혈 중에서도 특별히 치료 효과가 좋은 등에 있는 경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체하면 어때요? 어른들이 등을 통통통통통통 이리 와봐 쳐줄게 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등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울거나 다쳤을 때도 이 등을 쓰다듬어 주게 되면 애들 울음도 그치게 되고 마음도 편안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통증이 있을 때 쓰다듬는 부위가 머리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바로 이 등인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궁금하네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등에 있습니다. 등에? 맞아요. 배수혈이라고 해서 등배를 써서 등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혈인데 오장육부의 경기가 이 등을 통해서 주입되는 곳이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배수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장육부의 장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경혈, 버튼, 스위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수혈은 연결되는 장기의 위치에 따라서 12부분으로 나눠요. 여기 보시면 이 폐하고 연결된 폐수, 또 심장의 혈이 지나가는 통로, 심포의 배수혈인 거름수, 심장과 연결된 심수, 간의 배수혈이죠. 간수, 쓸개를 담당하는 담수, 비장, 위장과 관련된 비수, 위수, 또 내 몸에 대사작용을 하는 삼초수, 신장과 이어진 신수, 또 대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장수, 소장의 배수혈이죠. 소장수, 각각 장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방광을 담당하는 방광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 배수혈 부위를 딱 눌렀을 때 생기는 통증의 정도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 배수혈 부분의 피부 색깔의 변화라든지 발진 또 감각의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진단 반응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와 관련된 등에 있는 배수혈에서 통증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는 문제가 생긴 장기하고 연결된 등에 있는 배수혈에 침을 놓는다든지 여기에 뜸을 뜬다든지 부항을 하는 치료의 반응점이기도 합니다.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 왜 결리고 무거운 그런 근육통 외에도 난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 뭔가 이게 날카로운 거 찔린 것처럼 내가 파고드는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바로 이런 경우에 등에 있는 척추 양쪽 3cm에 있는 배수혈을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막에 뭉쳤던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이 배수혈하고 연결된 해당 장기의 어떤 에너지 흐름이 활성화가 되면서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해당 장기의 기능과 관련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주로 이제 왼쪽 어깨라든지 팔 그리고 이 등에서는 등에 있는 배수혈이죠. 여기 보시면 심장과 관련된 특히 이쪽 날개쭉도 있는데 등 위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자세히 보시면 등에 있는 배수혈이었네, 심수였네, 심장과 관련된 배수혈이었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성적인 위장 질환이라든지 체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 등 아파요 하고 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주로 어디냐? 등 날개뼈 그리고 척추 사이의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위장,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통증이 등, 특히 척추의 신경절에서 느끼는 통증을 현대과학에서는 연관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등 통증 설명하면서 연관통 설명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H 등 통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등 통증이 보내는 신호 영상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정말 조회수가 240만 회가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만큼 나는 등 통증 너무 심해. 근데 이유를 알 수 없었어. 근데 그 영상 보고 내 원인이 위장에 있었구나. 내 원인 췌장에 안 좋아서 생긴 거였구나. 알게 되었다는 분들 참 많으셨거든요. 심장, 위장 외에도 뭐 췌장이라든 신장, 방광 이런 문제까지도 바로 이 등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그 장기에 해당 장기 부분이 아파지 왜 하필이면 등으로 통증이 나타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뭐 심장, 폐, 간, 신장 이 장기 자체에는 통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의 통증을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힘들어요. 대신 어떻게 하냐, 이 장기하고 감각신경을 공유하는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바로 이 장기하고 연결된 척추의 신경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신경은 지금 보시면 등에 있는 척추로 주로 모이는데요. 마치 막 수백 개의 전선이 모여서 메인 컴퓨터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시면 전신으로 이어진 신경이 이게 다발로 묶여서 모인 것이 바로 척추에 있는 신경절입니다. 척추에 있는 신경절은 바로 이 뇌로 신호를 전달하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호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요. 등에 있는 이 배수혈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이 척추에 있는 양쪽에 있는 신경절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배수혈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의 신호를 받고 보내는 척추의 신경절이구나. 그걸로서 통증을 느끼고 또 그 에너지의 흐름으로 어떤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경혈이 바로 배수혈이구나라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등이 아파. 내 통증을 느낀 대다수가 이게 나 등 근육통인가 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등이 너무 아파요. 등이 그러니까 뽀개질 것 같이 아프다라고 내원하신 환자들 가운데서는 사실 근골격계 뭐 엑스레이 검사 다 했는데 이상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위장, 식적, 만성 위장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등 아파서 나 담 걸렸구나. 단순히 담 걸린 것으로 오인해서 다른 치료를 하다가 치료 시기를 좀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위장병 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를 만져보면 배가 돌처럼 단단하고 가스차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걸핏하면 채. 그리고 손발을 보면 체질적으로 손발이 굉장히 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등까지 아파? 내가 위장이 안 좋으면 등이 아플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등에 있는 배수혈에서 여기 보시면 비수, 위수, 비장, 위장하고 관련된 경우 나 등허리가 아파. 여기 등 좀 한번 쳐봐. 여기 좀 했더니 꺽 하고 트름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 식적 환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이 브레이지어 라인 있는 데가 너무 아파요. 바로 이 부위에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장, 소화기관과 관련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단순히 근육통으로 인한 생긴 통증, 등통증으로 생각을 하고 소염제, 진통제 먹어도 낫질 않거든요. 내장의 병을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이 식적, 위장 점막 외벽에 딱 굳어있는 식적을 치료해서 위장이 좋아지게 되면 나는 위를 치료했는데 등 아프던 게 없어졌어요 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평소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막힌 느낌이 있고 목에 뭔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느낌,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 등이 아파? 그러면 식적으로 인한 통증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내가 등 통증이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한 신호등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등이 아프다,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 어떤 부위에 병이 있는지 제가 H 등통증으로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쉽게 알아내지 못하는 이 췌장의 문제, 그리고 담석증 이런 것도 바로 등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장염, 위염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꼭 두세 달에 한 번씩 통증이 생기는데 위장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응급 상황에서 담석증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오른쪽 윗배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어깨 그리고 옆구리로 통증이 퍼지기도 하죠. 근데 내가 가스 차고 트림 많이 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 문제인가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보면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꼭 아픈 경우가 많고, 마치 그 통증이 아기를 낳는 산통처럼 반복해서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5시간 정도로 통증이 지속되지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이렇게 반복되다가도 또 갑작스럽게 괜찮아져서 너 꾀병이었구나라고 오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고열 그리고 황달까지 오게 되면 그땐 정말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런 등 통증을 반복적으로 내가 경험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이 등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배수열 자체의 문제로 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배수열의 위치가 교감신경절의 위치하고 유사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등에 있는 이 척추뼈 안에 있는 척수신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등에 있는 척수신경은 장기 그리고 근육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몸에서 이 면역 활동을 주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 배설 이런 대사작용을 한다든지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순환, 호르몬 작용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수열, 그러니까 척추의 이 신경절이 반복된 자극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거랑 관련된 뭐 간, 심장 이런 위장, 장기의 활동 자체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척추의 양쪽에는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혈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확 수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신경들이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경하고 연결된 해당 장기,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장기의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이유 없이 막 몸살기가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잘 나오던 대소변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잠을 잘 잤는데 갑자기 뭐 잠을 잘 못 이룬다든지 실신을 한다든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긴장이 돼요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온몸의 종합병원 같은 이런 증상이 생겼다.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그럼 한 번쯤 내 등에 있는 양쪽에 있는 배수열이 막혔나? 이걸 우리가 배수열 경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것처럼 통로가 좁아지고 막히는 경색이 바로 이 신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꽉 막혀있던 이 배수열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쪽으로 순환을 잘 시켜서 그렇게 되면 내 몸의 전체적인 해독이 가능하고 이쪽으로 좋은 경혈, 좋은 경락의 통로를 만들어서 그거랑 관련된 장기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신경과 연결된 내 몸 전체의 순환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임상에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악성 비듬으로 고생하신 분, 정말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내가 별로 호전이 잘 안 돼. 또 피부가 난 너무 칙칙해서 화장품 비싼 걸로 바꿔봐도 별로 변화가 없었어. 이런 분들은 폐의 경혈, 왜 거기서 폐가 나와요? 폐는 호흡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두피, 피부를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폐의 배수열을 해독하는 치료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배수열을 정상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약이라든지 부항, 또 배수열을 자극하는 경락요법을 했을 뿐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던 악성 비듬이 나왔어요, 피부 트러블이 해결이 됐어야 하는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나는 변비가 너무 심하고 먹는 게 다 부어서 살로 떼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등에 있는 대장과 관련된 대장수, 여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고 순환을 잘 되게 해주면 변비가 없어지고 붓기가 사라지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이처럼 경락의 소통 파이프라인이 바로 배수열이잖아요. 이 배수열을 건강하게 하고 이 배수열을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인 사례는 임상에서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배수열이 위치한 등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우리가 등이 뻐근하면 어때요? 야, 나 등 좀 밟아봐 막 이러시잖아요. 그거 안 돼요. 또 등산하다가 이 나무만 보이게 되면 등 대고 어때요? 등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뼈하고 주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발로 밟고 딱딱한 나무로 척추하고 주변 근육을 계속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퇴행화가 오기가 쉽고, 또 배수혈 경색으로 이유 없는 통증, 또 장기의 기능 저하의 위험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등이 아프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그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 등에 있는 배수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배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장기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위장이 안 좋네, 심장이 안 좋네, 이 장기의 이상 문제를 알아보는 일종의 진단 반응점이 되기도 하고, 또 오장육부의 문제를 이 배수혈로 치료하는 치료 반응점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등이 너무 아파. 근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이유 없는 이 등 통증이 내 장기하고 이어진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그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올라타서 밟아버리는 마사지, 또 나무만 보이면 등치기 하고, 이런 심한 자극은 절대 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내 등은 내 눈으로 직접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더 관심을 주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등이기도 합니다. 내가 등이 아파, 등에 통증이 생겼다, 그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등이 참 중요하구나 느끼셨으면 오늘 강의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